신비한 수행자의 나라, 수학의 나라, 우리는 그곳을 인도라 부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중 하나가 탄생한 나라이며 독특한 문명을 세계에 전파한 인도의 본격적인 역사는 기원전 약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인더스강 주변에서 거대한 인더스 문명이 탄생합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과 함께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인더스 문명은 실질적인 인도 역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인더스 문명은 질서정연한 도시계획을 지녔는데요. 특히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는 인더스강으로 연결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입니다. 집집마다 구비된 목욕시설과 정원, 상하수도 시설의 흔적으로 보아 인더스 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부터 흰 피부에 큰 체격을 가진 아리아인이 인도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고 북동쪽은 울창한 밀림 지역으로 막혀 있으며 남쪽으론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민족은 주로 서북쪽을 통해서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발달된 문명을 지닌 채 살고 있던 인도의 드라비다인들도 아리아인의 전차 기술에는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전차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고속 기동 무기였습니다. 침략자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의 토대 위에서 베다 문명을 꽃피우는데요. 오늘날의 인도인들은 이 드라비다인과 아리아인들의 혼혈입니다. 아리아인들은 정복민족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도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데요. 이들의 우월의식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의 꼭대기, 최상위 계급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승려 사제로 이뤄진 브라만이고요. 귀족 지배 계급으로 이뤄진 크샤트리아, 그 아래는 평민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노예 계급으로 분류되는 수드라로 이뤄집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밑으로는 거의 인간 대우를 못 받았는데요. 특히 피라미드 맨 밑에 있는 수드라는 죽이거나 사고팔아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과 닿지도 말아야 한다는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어린아이 2명이 길에서 용변을 보다 맞아 죽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최근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 옛날엔 더욱 심각한 잔악행위에 희생된 계급이었죠. 한편 인도 역사상 가장 독특했던 베다 문명은 현재까지 인도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시기 아리아인들 특유의 전통 세계관이 담긴 베다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숭상된 베다의 지식은 인도의 문화와 종교의 근간이 됩니다. 특히 베다의 일부인 리그베다는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성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전후 인도는 통일국가를 향해 가면서 전쟁이 빈번하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은 자신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브라만 계급과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인도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다의 가르침과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는 사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때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신생 종교가 생겨납니다. 최초의 불교를 창시한 붓다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네팔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고타마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어릴 때부터 명상적 기질을 갖게 됩니다. 29세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 6년간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35세에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고타마는 제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기원전 518년경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의 다리우스 1세가 인도의 북서부를 침략하면서 100년 남짓 지배를 이어갑니다. 이후 마케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집트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한 다음 기세등등하게 인도 서북부를 침략하는데요. 난관에 부딪혀서 회군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고 혼란한 틈을 타서 인도 마가다 왕국의 왕자가 패기 넘치게 출병합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그는 알렉산드로스 3세가 남겨뒀던 군대를 모조리 격파하고 기원전 322년 마가다 왕국의 제왕이 됩니다. 이로써 인도 최초의 거대 통일국가를 이룬 마우리아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 왕조를 정복하고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타의 손자인 아소카 왕 때 절정기를 맞이하는데요. 인도 반도의 대부분을 손에 넣은 아소카 왕은 전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소카 왕은 인도 역대 왕 중에서 누구보다도 불교의 포교에 힘썼는데요. 아소카 왕의 노력으로 중앙아시아와 멀리 유럽 대륙까지 불교가 퍼져나갑니다. 아소카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다 인정해줬는데 이렇게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자비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아스카 왕이 죽자 광활한 영토 안에서 여러 왕국들의 독립운동이 거세졌고 마지막 왕인 브리하드라타가 살해되면서 마우리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슌가 왕조와 캄바 왕조를 지나
일어나 인도에 침입한 쿠샨족에 의해 쿠샨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쿠샨 왕조는 인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융합해서 엘로라 동굴 사원 같은 독특한 문화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북쪽의 쿠샨 왕조가 멸망하고 혼란기를 거치다가 강력한 제국인 굽타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전투적으로 주변을 정복해 나가면서 인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황금시대로 불리는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의 전통신앙인 브라만교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마우리아 왕조 때는 평등을 추구하는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왕권을 신성화할 수가 없었는데요. 굽타 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할 수 있는 기존의 브라만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미 나라에는 불교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브라만교의 여러 요소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좀 더 세속적인 종교인 힌두교로 발전시킨 건데요. 힌두교는 불교나 기타 여러 종교를 흡수해 나가면서 점차 인도 특유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가 국가적인 언어로 쓰이면서 인도 고전문학의 걸작인 샤쿤탈라 등이 탄생합니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문학과 예술 발전 외에도 과학과 천문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요. 바빌로니아 천문학의 영향을 받다가 그리스 천문학 지식을 수입하면서 인도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의 업적이 빛을 발합니다. 아리아바타는 대수학과 기하학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원주율 파이의 값을 3.146으로 계산해서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천문학을 기초로 한 인도의 수학으로 인해서 인도인의 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데요. 특히 인도인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십진법을 사용해 최초의 영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굽타 왕조도 이민족의 침입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인도 대륙은 또다시 혼란을 거듭하며 여러 왕국이 난립하게 됩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이슬람 세력이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했고 인도인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인도 대륙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야망을 품다가 델리에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인도인들을 지배합니다. 이 세력들은 스스로를 이슬람의 왕이라는 뜻의 술탄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릅니다. 델리 술탄국은 13세기부터 16세기의 무굴 제국 전까지 북인도 역사를 주도합니다. 이 델리 술탄 왕조에는 왕위 계승에 대한 법칙이 딱히 없어서 한 왕조가 아니라 각기 다른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노예 왕조를 시작으로 할지 왕조, 투글라크 왕조, 사이드 왕조와 로디 왕조까지 이어집니다. 델리 술탄국은 힌두교 사원을 개조해서 이슬람교의 성전인 모스크로 활용하는데요. 특히 노예 왕조 시기의 일투트미시는 델리의 대표 건축물인 쿠르브 미나르를 세웁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 배척되던 신비주의 사상 수피즘이 터키족의 인도 진출과 함께 인도에 유입되는데요. 인도에 들어온 수피즘은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고행, 단식, 호흡법 같은 요가와 불교의 수행법을 흡수합니다. 그러다 델리 술탄국은 몽골군의 침입에 시달려 위세가 꺾이게 됩니다. 몽골 징기스칸의 후손인 바부르가 쇠락한 델리 왕조를 물리치고 무굴 제국을 세웁니다. 무굴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을 의미하는데요. 무굴 제국 시대의 건축, 문학 등은 힌두 문화와 터키 페르시아계 문화가 융합해서 오늘날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하에 장려된 건축과 예술의 발전으로 굽타 시대 이래 다시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세워진 수많은 성과, 모스크, 특히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바부르는 특히 정원을 좋아해서 아그라와 라호르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또한 이전의 델리 술탄들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인이나 인도인들을 아무 차별 없이 골고루 관리에 등용합니다. 이렇게 무굴 제국의 발판을 닦은 사람이 바부르라면 무굴 왕조를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악바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바르는 훌륭한 군사 책략가로 나폴레옹에 버금가는 신속한 기동력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력에 힘입어서 무굴 제국은 1605년 악바르가 죽을 때까지 북인도 전 지역을 지배합니다. 무굴 시대의 성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악바르에 의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붉은 사암으로 만든 아그라 성과 파테푸르 시크리 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바르가 죽은 이후 무굴 제국의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강인한 전사 집단이었던 마라타인들은 그들의 영웅 시바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무굴로부터 독립에 성공합니다. 세력을 넓히면서 강성해진 마라타는 1761년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대패하면서 세력 확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 속에서 유럽 열강들은 인도 대륙을 넘보기 시작하는데요. 포르투갈 세력과 네덜란드의 진출에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도 인도 상권을 손에 넣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1600년 건립한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영국이 1757년 플라시 전투를 통해 프랑스를 몰아내고 인도 전역을 차지합니다. 당시 세계 초강국임을 자부하던 영국에 밀려서 인도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1857년 화약포에 발린 소와 돼지기름 때문에 세포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운동은 거국적인 반영 항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항쟁은 실패하고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는 영국 본국의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인도인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인도의 종교와 사회개혁에 힘쓰며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서구식 교육과 사상은 인도인들에게 전통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대신에 합리적인 비판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영어 교육은 인도인을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수백 종류에 달하는 인도의 언어가 원래 인도를 하나로 묶는 데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공용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83년 영국인 일버트가 인도인과 유럽인의 인종차별을 담을 형사소송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안으로 인도인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1885년 최초의 인도 국민회의가 개최됩니다. 영국은 인도인들의 독립의식을 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도의 국민회의는 조직적 투쟁의 장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잘리안왈라 공원 학살 사건을 계기로 전 인도인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여기에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기세를 더하는데요. 마하트마 간디는 비참한 인종차별을 받던 인도인의 독립과 단결을 위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불가촉천민을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몸소 걸어다니며 민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인도의 끈질긴 저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고 그 결과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바라고 바라던 독립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도인들은 두 가지 사건으로 슬픔에 잠기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융화할 수 없었던 힌두교와 이슬람이 끝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것이고 둘째는 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 간디가 이슬람과의 융합을 반대하던 급진적 힌두교도의 총탄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간디처럼 영국식 교육을 받은 신교육 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반영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인들은 영국을 통해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만의 고유 사상을 간직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인도가 고대와 현대를 동시에 간직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것도 이런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 이후 인도는 네루와 인디라 간디 그리고 라지브 간디를 거쳐 오늘날엔 인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정부가 구성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도는 숙명의 앙숙인 파키스탄과 핵무기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독립 이후의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컸는데요. 그 결과 거대한 빈곤국가가 되어 몸살을 앓다가 90년대 초에 공산국가들이 몰락하는 걸 보고 1991년 신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인도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정부의 주도로 IT 산업이 급속 성장하게 됩니다. 인도인들은 왜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불가촉천민 해방의 선구자였던 암베드카르는 인도인들에게 공부하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믿으라고 설파했는데요. 그의 영향으로 인도의 교육열이 뜨거워집니다. 흔히 인도의 MIT로 불리는 인도 공과대학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찾기 위해 수학시험을 아주 어렵게 출제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인도 입시교육의 핵심은 수학으로 집중됐고 이것은 인도인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 속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하는데요. 인도 공화국의 헌법은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지만 여전히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는 하리잔으로 불리는 불가촉천민들이 비참한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리잔은 신의 자식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간디가 이들을 하리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현재 인도에는 지역 간의 빈부격차와 전통 관습에 얽매인 계급차별적 성향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제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3억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가진 인도는 현재 신흥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총정리 시리즈에서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